한눈에 쏙 들어오는 오늘의 한국사 마인드맵입니다. 오늘은 고려 마지막 모습을요. 무신 정권기에서 원나라 간섭을 받고 공민왕이 그것을 개혁하려는 모습까지 모두 다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은요. 첫 번째, 무신 정권 시기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공민왕이요.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하셔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우리 제자들은요. 오늘 강의 들어오기 전에 이미 어느 시대를 공부할지 알고 오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연속 3시간 동안 고려 역사를 쭉 보겠다라고 하였으니 오늘이 그 마지막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한 나라 이제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나라가 또 이런 과정이구나. 그리고 조선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등장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고려의 마지막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니까요. 고려뿐만 아니라 저기 바깥에 있는 어느 유목민족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질문합니다. 우리 고려 같은 경우는요. 정말 많은 그 유목민족의 침략을 받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 중에서도 무신 정권기 때 고려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했었던 유목민족은 누구입니까? 거라니까요? 아닙니다. 몽골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칠판 이동해가지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몽골의 침략이 도대체 고려 후기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먼저 연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마지막 이야기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고려가 이제 중반으로 다가오면서 새로운 호족이 아닌 문벌 귀족이 등장하였더라. 하지만 그 문벌 귀족들은 결국 1170년 무신들에 의해서 이제 무너집니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고려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제 바뀌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무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기 몽골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몽골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제국을 건설했었던 세력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무신들이 열심히 싸웠습니다만 결국 힘에 부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항복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 우리나라는 원의 간섭을 받았고 한 80년 간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나라가 계속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100여 년 만에 무너지면서 결국 우리는 원 간섭에 벗어나서 공민왕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무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요 시기부터 볼게요. 우리 무신의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제자들이 궁금해요. 선생님, 무신도 있고요. 무신 정변도 있고요. 무신 정권도 있고요. 뭐가 달라요? 무신이라고 하면 군인입니다. 무신 정변이라고 하면요. 그들이 오랜 차별을 더 이상 이제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죠? 결국 그래서 힘을 딱 이용을 해서 그 당시 왕이었던 의종을 이제 폐위시키고 또 권력을 잡고 있었던 문벌 귀족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은 그 사건, 이것을 바로 무신 정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100년 정도 권력을 잡는다라고 했죠. 이 100년 권력을 잡았던 이것을 무신 정권이라고 해요. 역사 공부하려니까 그 용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 어렵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계속 들어보시면 라고 금방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우리는요. 이 무신 정변이 왜 일어났는지는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어요. 그렇죠? 뭐였습니까? 그동안 고려 사회가 무신에 대해서 오랜 동안 차별해 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몇 가지 더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요. 고려는 모두 9품의 이제 그 관리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었죠. 그중에 가장 높은 1품과 2품은 문신들만 합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 사진특강 보면서요. 고려 유명한 장군님 제가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말 타고 계셨던 분 누굽니까? 예, 강감찬. 여러분, 강감찬 장군이라 해서 그분을 군인으로만 알고 있죠? 아니에요. 그분은 과거 시험, 문과 시험 합격하신 문신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책 읽으시는 분인 건데 워낙 이 군사 분야에도 뛰어나서 이렇게 공을 많이 세우신 거예요. 반면에 이제 그 당시에 무신들 중에서 힘을 가진 자들, 또 뛰어난 머리를 가진 자들은 또 세력을 키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겠죠. 또 어떤 상황도 있었냐면요. 여러분,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책 들어오셨나요? 삼국사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역사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데요. 그 역사책을 쓰신 분이 누구냐면 김부식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썼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김돈중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아나무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력 이런 걸 믿고요. 너무 함부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무신정변, 그러니까 왕을 딱 몰아내면서 권력을 잡았던 이 무신정변을 이끌었던 사람이 정중부라고 있어요.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들어만 주시면 돼요. 자, 이 정중부가 젊었을 시절에 김돈중에게 어떤 일을 당했냐면요. 수염이 불태워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 군인들에게 이 수염은요, 자존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수염을 촛불을 가지고 그을러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처벌할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이런 오래된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하게 되더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제자들이요, 이제 이런 이야기 다 듣고 나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생님, 그러면 고려에서요, 왕들도 이제 무신들이 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텐데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앞서서 말했잖아요. 고려는 어떤 집안에서 왕을 쭉 한다고요? 왕씨 집안. 그러니까 왕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왕은요, 여전히 그 집안에서 계속 하는 겁니다. 고려 왕족이 쭉 하는 건데요. 그럼 무슨 말이냐? 무신들 중에서도 가장 권력을 갖고 있는 최고 1인자. 무신 집권자 또는 무신 권력자라고 합시다. 그 최고 1인자가 왕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더 많은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요. 무신들이 이제 100년 정도 권력을 잡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10명의 권력자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면 돼요. 최충. 그다음 그렇죠. 헌이 됩니다. 최충헌의 이름을 기억시켜 주세요. 이 최충헌 같은 경우는요, 무신들 중에서도 정말 다른 그 권력자에 비해서도 최고의 권력을 행사했어요. 이 시기 때는요, 왕도 무려 3분이나 폐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 그의 의지, 그의 힘에 따라서 왕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권력을 행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고려 정치는 이 사람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그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고려에다가 조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국가에서 이제 뭐 백성들을 다스리거나 그러려면 그냥 사람이 힘만으로 하는 거 아니죠. 조직이 있어줘야 되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교육의 일을 처리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한다. 국방부가 하듯이 이때도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교정도감이라는 조직입니다. 뭐라고요? 교정도감. 교정도감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 조직의 최고의 장을 교정별감이라고 불러주는데 당연히 최충헌이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냐고요? 다요. 그냥 다 합니다, 여러분들. 세금 얼마나 거둘지, 재판 이런 건 어떻게 되지, 국방의 중요한 문제 어떻게 하지, 신하들 어떻게 뽑지, 이 전반적인 모든 일들을 여기서 관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무신들의 세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 관점을 한번 바꿔봅시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문벌귀족이다, 무신이다 하면 고려에서 가장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당시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던 농민들의 입장, 천민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앞서서요, 문벌귀족을 이야기하면서 이자겸을 이야기했었고, 이자겸 집에는 고기가 썩어 나갈 정도로 막 뇌물이 넘쳐난다고 했죠. 모든 문벌귀족이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이제 화려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감당하는 농민들의 생활은 너무나 열악했어요. 그런 농민의 입장에서 문벌귀족이 이제 권력 다 잃어버리고 죽임을 당했고 군인들의 권력 잡았어요. 이때 그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응? 만약에 제가 그 당시 이제 농민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 무신들도 그동안 얼마나 많이 서러운 생활을 겪었니? 그러니 너희들의 권력 잡았으면 너희들처럼 이제 서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농민의 마음도 이해해 주겠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게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이 뽑히면 이렇게 또 세상이 바뀌겠구나, 또 바뀌겠구나, 뭔가 나아지는 걸 기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급 회장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나라에서 권력을 잡은 자가 바뀌었으니 백성들도 그래, 이제 무신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 좋은 혜택을 줄 거야 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무신들이 더 많은 수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무신들은 몽골과 싸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수도 개경에서 싸웠지만 본격 항전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수도를 옮겼습니까? 강화도로 옮겨갔습니다.
그때 피난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난 가서도 엄청나게 큰 집에다가 전국에서 막 나무 가져와서 건물 만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거는 문벌 귀족이나 무신들이나 우리를 핍박하기는 똑같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계속 당해요? 계속 그냥 세금만 내고 그렇게 해요? 아니죠. 그들도 드디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무신의 세상 이 시기가 되면요, 농민과 천민들이 봉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 중요하게 기억시켜 주세요. 자, 여러 봉기가 있지만 우리 제자들은 역사를 이제 처음 공부해야죠. 두 봉기를 기억시켜 주세요. 자, 첫 번째는 망이, 망소이의 난입니다. 선생님, 망이, 망소이 사람 이름? 예, 맞습니다. 이들은 형제입니다. 성이 없는 거 보니까 귀족은 아닌 것 같죠, 그쵸? 자, 이들이 갑자기 왜 봉기를 하느냐를 봤더니요, 여러분, 우리 제자들 지금 다 뭐 집이나 어디에선가 지금 강의 보고 있죠, 그쵸?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주소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입니다. 이렇게 주소가 있죠? 많은 제자들은 무슨 동, 무슨 리에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다 그렇게 살아요, 그쵸? 자,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같은 경우도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구역이 있어요. 보통은 무슨 현으로 가는데,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공주명악소입니다. 동네 끝이요. 무슨 현이 아니라 무슨 소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 동네는 뭐예요? 이 동네는요, 농사짓기보다는 물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철이 많이 나오는 동네네, 구리가 많이 나오는 동네네, 뽕나무가 잘 자라네. 이랬을 경우 국가는 너희들은 농사를 짓기보다는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라 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소로 끝나는 동네의 특징이에요. 됐어요?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그거 만들어야 돼 라고 지정을 해두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걸 걷어가요. 그러니까 일반 무슨 현에 살고 있는 농민들에 비해서 그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에 대한 뭐가 문제일까요? 차별이죠, 그렇죠? 왜 우리는 다른 세력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 라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망이, 망소이가 난을 일으키자 이들 세력이 상당히 커졌어요. 그래서 정부가 처음에는 그래 얘들아, 그럼 이제 그만해. 우리가 너희들도 무슨 현으로 해줄게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1년쯤 지나서 사람들이 이제 잊어버릴 쯤 되니까 안 돼. 너희들은 다시 소로 내려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망이, 망소의 난을 하나 보셨고요. 자, 이번에 보실 거는요, 만적이에요. 선생님, 이 사람도 성이 없네요. 예, 성이 없습니다. 이는 노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노비인데요. 누구의 노비냐? 최충원의 개인 노비입니다. 자, 그가 개경에 있는 노비들을 모아서 난을 일으키려고 했었어요. 왜 그러냐? 이 만적이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요, 그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느낌 좀 오실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신들이 권세를 잡은 뒤로 높은 벼슬아치는 천민과 노비에서도 나왔소. 왕후장상에 어찌 씨가 따로 있겠소. 때가 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이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후장상이요? 왕후장상이라고 하면 재상과 장군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제 막 혼란한 시기 때 최충원 이외에도 많은 권력자가 있다라고 했죠. 그들 중에 보니까요,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버지는 소금장수예요. 엄마는 종의 노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에서도 가장 낮은 천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 혼란기에 뛰어난 이제 무술 실력과 여러 가지를 겸비해서 최고의 권력자가 된 거예요. 이런 걸 보니 만적이 어찌 재상과 장군에 따로 혈통이 있겠고 그렇겠느냐. 실력만 좋고 때만 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럼요, 여러분들 당연히 실력이 중요한 거죠 라고 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의 신분은 운명이었거든요. 왜 어른들이 이건 팔자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건 천민으로 태어난 내 팔자다 라고 생각하는데, 만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운명은 이런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왕후장상에는 씨가 따로 없다.
왕후장생에는 씨가 따로 없다. 만적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 그래서 그는요. 수도 개경에 있었던 노비들을 모아서요. 봉기를 일으키려고 해요. 성공했냐고요? 아니요.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첫 번째 봉기하기로 한 날 약속했던 사람들이 다 안 와요. 세력이 좀 작은 거야. 그래서 다음에 다시 만나자라고 이제 흩어졌는데 이때 그 이제 참여한 세력 중에 한 노비가 이거 괜히 성공하지도 못하다가 괜히 잡혀가지고 죽임만 당하는 거 아닌가 걱정되는 거야. 자기 주인에게 고하게 되고 결국 사전에 발각돼서 모두 다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물론 역사에서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남들이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잖아 라면서 그들의 주장을 내세웠고 특히나 이 신분 해방을 주장했다는 부분은 우리 역사에서 지금 처음 들어보셨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만적의 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되어지는 무신은요, 이런 난들을 다 진압시켰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몽골과의 전투에서 지면서 결국 무신들은 100여 년 만에 권력을 놓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기 전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뭐가 잘 나올까? 어떤 걸 것 같아요? 바로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최충원은 무신으로서 그렇죠. 교정도감을 만들고 이끌었더라. 망이망소이는 소에 대한 철폐를 외쳤었더라. 망이망소이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만적은 신분 해방을 추구하였다. 되셨죠? 잠깐 그러면 마인드맵으로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몽골과의 전투 이야기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전쟁들만 다 모아내서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몽골과의 전쟁에서 졌다. 그 다음 이야기부터 가겠습니다. 묶어서 고려말이라고 할게요. 자, 몽골과의 전투에서 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한동안 몽골의 간섭을 받겠죠. 이때 몽골이 세웠던 나라가 바로 뭐냐면 원나라입니다. 그래서 약 80년 동안 우리는 그들의 간섭을 받게 돼요. 그럼 그들의 간섭을 받으면서 많은 변화가 생기겠죠. 아까 제가 말했었던 거. 강화도에서 몽골과 열심히 싸우다가 졌으니 결국 강화도가 아니라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어디로요? 개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원나라 같은 경우는 이 당시 이제 우리에게 막 힘을 행사하다 보니까 왕이 죽고 난 다음에도 예전처럼 태조, 광종, 성종이라는 친구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충 무슨 왕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충선왕, 충무강 기억나시나요? 6분의 1이요.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이 왕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원나라 가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의 말도 배우고 그들의 정치도 배우고 그들식으로 훈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요. 혼자 오는 게 아니죠. 바로 원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해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자, 물론 모든 원나라 공주들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역사를 보면요. 이 원나라 공주들이요. 아무래도 자신의 남편이긴 하지만 이 왕들이 원나라에 대해서 뭔가 반대하는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는요. 그 나라에 즉시 보고를 해서 왕들이 뭔가 개혁을 하거나 이런 것이 쉽지 않았었어요. 원나라 공주만 간섭했던 건 아닙니다. 원나라는요. 고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어떻게 되고 있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아예 조직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 같은 걸 하나 만들었는데 그 당시 그들이 만들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정동행성. 역사에서는 새로운 용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정동행성, 정동행성, 정동행성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간섭을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 영토도 빼앗아가요. 어떤 영토를 빼앗아갔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줄 테니까 일단 영토도 빼앗아갔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상황이요. 고려가 있긴 하지만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상황이니까요. 고려는 좀 약하고 원나라 세죠. 이럴 때 사람들이요. 나 어떻게 힘을 키우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도 고려를 위해서 힘써줘야 되는데 아니야. 강한 원나라와 손잡아서 그래서 원나라와 손잡아 힘을 키우는 세력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무리들을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 권문세족이다라고 불러줘요. 또 새로운 용어입니다. 누구라고요? 권문세족. 권문세족이라고 불러줍니다. 가령 이런 경우에요. 원나라와 고려는
말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통역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원나라로부터 이제 예쁨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잡는 사람도 등장을 하고요. 또 원나라가 우리 고려군 막 공격했었잖아요. 몽골일 때 막 공격했죠. 그렇죠? 그때 고려 사람 중에 제가 그러면 고려 정벌에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해서 고려 사람인데 고려 가는 길 다 알려주면서 선봉에 서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권력을 잡는 겁니다. 아니면 기철이라고 해서요. 이 사람의 여동생이 원나라 마지막 황제의 이제 부인 황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 내 동생이 기황후라고 라면서 권력을 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뭔가 듣기에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죠? 그렇죠? 비정상적이고 고려에는 뭐가 해가 된다는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들 같은 경우는요.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뭐 서류 같은 것도 불타고 막 혼란한 시기일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원나라 세력을 등에 업고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인 없는 땅이군 이러면서 쓱쓱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불법도 저질러버려요. 되셨죠? 자, 하지만 이러한 형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왜요? 원나라가 100년 만에 흔들리거든요. 그 흔들릴 때 고려에서 어떤 왕이 등장하느냐? 바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은 그런 원나라의 흔들림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아요. 원나라가 흔들려? 알았어. 그렇다면 내가 원나라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합니다. 생각이 다르거나 입장이 다르면 반대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원나라와 다르니까 반원이라고 해요. 원나라에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고려를 강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공민왕의 반원개혁입니다. 그럼 공민왕이 뭘 할까요? 앞에 있었던 거 바꾸면 돼요. 정동행성 없애버려요. 그럼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안 하나요? 원나라 공주와 결혼하죠? 노국대장 공주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영토 빼앗아 갔다 왔죠? 그 영토를 되찾아오는데요. 지도 보겠습니다. 자, 이곳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초록색 지역 있죠? 자, 여기가 고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 여기는 지금 국경선이 되겠고요. 여기 지금 진한 갈색으로 보이고 있는 지역 있죠? 이곳이 바로 원나라가 우리 땅인데 차지하고 있었던 바로 그 지역이 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쌍성 총관부라고 보이실 텐데요. 이 지역이 이제 관할하던 조직이 됩니다. 여기 가려면요, 워낙에 산들이 많아가지고요,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고개가 철령이라는 고개거든요. 자, 그럼 바꿔 말하면 쌍성 총관부는 철령 위쪽의 땅을 통치하고 있죠. 그쵸? 근데 공민왕이 드디어 군대를 약 100여 년 만에 끌고 가서 여기 우리 거라고 라면서 이 땅들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니 공민왕의 반원개혁이라고 했을 때 꼭 나오는 거, 어디를 공격한다?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영토를 되찾아왔습니다라는 거 꼭꼭꼭꼭 기억시켜주세요. 자, 거기다가 또 두 나라가 오랫동안 그래도 서로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문화도 서로 교류가 되어져요. 그래서 만두 먹는 거, 결혼할 때 쪽두리 쓰는 거, 이런 것들 다 몽골 풍습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어느 정도인데요. 아시죠? 앞에랑 여기 끝에만 머리를 기르던 몽골식 변발. 그 당시 왕들, 그 당시 권력 가진 자들은 그렇게 머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민왕이 몽골식 풍습 그만해! 라고 합니다. 몽골식 풍습 그만해! 라고 이제 금지를 시켜줍니다. 되셨나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원나라와 손잡고 있었던 세력들이 있었죠. 검문세족, 바꿔 말하면 원나라와 친했으니까 우리가 친원파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기철. 여동생이 원나라 황후의, 아니죠. 원나라 황제의 황후였던 그 기철 같은 사람들 결국 왕이요. 여러분 좀 다 모여주세요 라면서 이렇게 축하인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뭐한다? 제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우리 앞서서 원나라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원나라 편에서 세력 막 키워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 권문세족. 좋습니다. 그 권문세족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난한 백성들 토지 계속 빼앗기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빚을 지게 되면 노비까지 돼버리거든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신돈. 누구라고요? 신돈이라고 이제 스님입니다. 이분을 등용을 했어요. 왕이 이제 관리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권문세족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거야. 원래 너희들이 토지가 아니었던 것은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원래 너희들의 노비가 아니었던 자들은 양인으로 풀어줘라 라고 합니다. 토지와 노비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원 상태로 복귀를 시키려고 했었어요. 되셨나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공민왕은요, 중간에 피살됩니다. 이런 개혁을 하려니 원나라의 반대, 또 검문세족의 반대가 많았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런 개혁들이 열심히 추진되지만 결국 공민왕이 피살되면서 고려가 급속도로 약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공민왕이 좀 이렇게 개혁을 할 때는요, 바깥의 분위기가 좀 차분하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중국에서는 홍건적이라고 해서요, 농민들이 막 또 우리 고려로 내려옵니다. 거기다가 저기 밑에서는요, 일본 왜구들이 노력질을 합니다. 홍건적은 위에서 왜구는 밑에서 공격을 하니 이런 격을 추진하다가요, 공민왕이 노국 대장 공주랑 저기 개경을 지나서 안동까지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까지도 벌어집니다. 뭔지 아시겠죠? 고려 마지막이 다소 혼란스럽다는 거. 결국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제 공민왕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성계나 정도전 같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려는 이제 희망이 없어.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 그러니 고려가 아닌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게 되고 이것이 1392년 조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 이해되셨을까요? 좋아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요. 중요한 거 안 짚어볼 수가 없어요. 어떤 내용을 꼭꼭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공민왕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민왕의 반원개혁, 뭐가 있었나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우리 땅을 되찾아옵니다. 몽골식 풍습을 금지시켜줍니다. 거기에다가 신돈을 등용해서요, 토지와 노비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역사 이야기는요, 이제 마무리 짓겠고요.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 정신과 호흡을 가다듬으시고요. 문제풀이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바르게 연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사람 이름들을 잘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가를 볼게요.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자, 신해방 신분제 폐지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만적이 되겠습니다. 왕후장상에는 시가 따로 없다라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자, 나를 봤더니 대표적인 무신 집권자,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제중원. 달을 봤더니 소에 대한 차별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왜 우리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겁니까? 라고 저항했던 건 망소입니다. 자, 오늘은요,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공민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OX 하시오. 대답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 몽골의 풍습을 금지시켰다. 맞나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변발금지. 두 번째,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요, 영토를 되찾았대요. 아까 그때 봤었던 지도가 머릿속에 떠오를까요? 워낙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3번, 신돈을 등용한 거 맞네요. 노비 안건법은 아니죠.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노비를 해방시켜준 것은 맞지만요. 노비 안건법이라고 하면 광종 시기 때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부분 X. 우리 제자들 많이 헷갈려합니다. 4번, 정동행성이 나왔어요. 여러분, 정동행성을 설치해서 개혁정치라고 했는데요. 정동행성은 누가 설치했습니까? 원나라가 고려 간섭하려고 자동으로 X가 지금 손에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요, 좀 전에 봤었던 그 명칭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보고 또 본다라면 안 헷갈리겠죠. 그렇죠? 우리 제자들의 열심히 공부하는 능력을 믿으면서요, 이번에는 보다 어려운 문제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13회에 나왔었던 15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가는 무엇일까요? 원나라 상황이 혼란스럽다. 이 기회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어요. 지금 원나라가 혼란스러운 걸 좋아하고 있는 겁니까? 예, 맞아요. 기회를 이용해서 원나라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분은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나라 관청을 늘리는 게 아니라요, 없애야죠.
두 번째, 몽골식 옷을 입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입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3번, 원나라가 차지한 우리 땅을 되찾아옵시다. 그 땅은 어디 있다고요? 저기 철령 이북 지역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었죠. 그쵸? 자, 우리 지도에서 이 부분 답은 3번. 4번, 왕세자를 원나라로 보내서 문물을 배워오는 게 아니라 원나라로부터 이제 관계를 끊으려고 할 겁니다. 답은 그래서 3번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15에 나와 있는 16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게시판에 답변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 옳은 거 골라주는 겁니다. 보기 볼게요. 고려시대의 특수행정구역인 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특수행정구역.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고려시대 사람들은 무슨 현에 대부분 사는데 무슨 소는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수행정구역. 특히나 이들 지역은 세금을 많이 내서 불만이 컸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기억을 봤더니 신성한 지역의 표시로 소떼가 세워져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공부한 지 좀 오래됐다고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는 건 아니죠? 사만에 갔더니요. 천군이라고 해서요. 하늘에 제사 지내는 사람이 별도로 어느 지역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도. 그래서 오리 모양 같은 걸 이렇게 달아줬잖아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억은 답이 안 되고요. 니은, 소의 주민들은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그만큼 세금 많이 냈어요. 디귿, 나라에 바칠 수공업품을 만듭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지역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손으로 만드니 수공업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부분도 동그라미네요. 니은과 디귿,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우리 국어 실력도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죠? 우리 역사 공부하면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요. 국어사전 찾아주세요. 선생님도 항상 국어사전이 제일 옆에 있어요. 자, 이번에는 14회의 11번 문제.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보겠습니다. 최충원의 노비 만적은 신분제도에 불만을 품고 장군과 재상이 어찌 종자가 따로 있으랴. 줄여서 왕후장상에는 씨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이는 비록 실패하였으나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백성들의 힘을 보여주었다라고 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만적은 누군가의 노비였어요. 누굴까요? 아, 여기 나왔어요. 최충원입니다. 자, 그러니 최충원이 등장하려면 무신들의 권력을 잡고 있던 시기가 되겠죠. 여러분, 무신정변이라고 하면 무신들이 결국은 문벌귀족 몰아내고 권력을 싹 차지한 그 사건을 말해요. 그렇죠? 그 이후 약 100여 년 동안 권력을 잡을 거니 답은 3번이 맞습니까? 오케이,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시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 제자들이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요. 우리 그날 공부할 때 선생님 판서하죠. 그렇죠? 그 한 컷에 들어가 있는 건 같은 시기다라고 보면서 순간적으로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문제는요. 6회에 나와 있는 15번. 다음은 고려 왕족 계보의 일부인데요. 동그라미가 표시된 왕들이 있었던 시기에 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어느 왕들의 표시가 돼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생각이 드시죠? 그쵸? 충녀랑 충선왕을 출발해서 충정왕까지 충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쵸? 다른 분들과 달라요. 이들이 왜 이런 명칭을 쓰게 됩니까? 그렇죠? 원나라 간섭을 받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1번 보세요. 왕은 원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였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네요. 벌써 보이고 있죠? 두 번째,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과 육진을 설치하였다 그랬는데요. 아직 안 배웠죠? 조금 기다려주시면요. 우리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시기 때 공부 별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2번 아닙니다. 다음. 왕이 원의 세력을 몰아내고 빼앗긴 땅을 되찾았다라고 했는데요. 물론 이 당시 왕들도요, 하고 싶어요. 내가 정말 원나라에서 당한 그 수모 되갚아 주리라 라고 생각은 했었으나 워낙 원나라가 이 당시 너무 강성했어요. 그러니 왕들이 뭔가를 해보기에는 힘이 좀 미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원나라의 세력이 약해지고 있었던 어느 왕? 그렇죠. 공민왕 시기입니다. 다 반대요. 자, 4번에서 몽골과 싸우기 위해서 도읍을 개경에서 어디로? 강화도로 옮겼어요. 언제 때라고요? 무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을 때. 되셨나요? 자, 그러니 우리의 답은 몇 번이 된다라는 거? 1번이 된다라는 거.
확실하게 되셨죠? 자, 이렇게 점점 이제 시간이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시대가 뒤로 가면 갈수록요, 시대와 다른 시대 막 섞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정신 집중 잘 해두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어느 학생의 중간고사 답안지인데요. 이 학생은 몇 점을 받게 될까요? 라고 하고 있네요. 봅시다. 자, 다음은 고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에는 V자 표시를 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일단 맞으면 1점이에요. 자, 먼저 무신들은 오랜 차별에 반발해서 무신 정변을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무신들은 아무리 진급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3품까지밖에 못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불만이 계속 쌓여서 일으킨 거 맞네요. 잘 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 2번. 만적은 신분해방을 주장했으나 중요한 거 실패했습니다. 맞나요? 잘하셨어요. 충렬왕은 몽골식 옷을 금지시켰다라고 했는데요. 아직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고요. 어느 시기 때 공민왕 시기가 되어야지만 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공민왕은 노비 안건법을 실시해서 억울한 노비를 풀어주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노비 안건법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어느 시기라고요? 광종 시기라고요. 자, 신돈을 등용해서 토지와 노비에 대한 조사를 한 건 맞습니다만 공민왕과 노비 안건법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틀린 거죠. 틀린 거에다가 잘 표시한 거죠. 몇 점? 그렇죠. 3점입니다, 여러분들. 2점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도 열심히 달려왔어요. 우리 제자들이 너무나 기특하고 이쁜데요. 그래도 마지막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만적의 난은요, 신분해방을 주장한 첫 번째 난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공민왕, 시험에 나올 것 같죠? 그쵸? 반원, 자주, 원나라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어떤 개혁을 했는지,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던 지도까지 함께 머릿속에 기억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연속 3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와서요, 고려의 시작부터 고려의 마지막 모습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고려 시대가 머릿속에 잘 안착이 되어 있을까? 걱정이 되면서도요, 기대도 됩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우리 고려에 이 긴 시간 동안 있었던 대외 전쟁들만 몰아서 공부하겠습니다. 남학생들 기대가 크실 것 같은데요. 복습 많이 하시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